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아이들 우유 섭취에 관한 영상을 꽤 많이 올렸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영상들 중에서 소아과 선생님의 아이들은 어떤 우유를 먹나요? 그 맞아.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네. 또 어떤 우유를 마시고 있는지 또 밝혀주셨고. 밝혔죠, 제가. 네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음.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유 수유를 하던 아이가 돌잼이 됐을 때 우유로 이제 넘어가는 그쵸. 시기. 맞아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고민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돌 지나면은 이제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음식이야 그냥 먹이면 되는 건데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먹고 있던 분유를 끊고 네. 그 다음에 우유로 변경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리고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돌잼이 됐을 때, 우유로 넘어간다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때, 벌써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좀 이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돌잼 시기의 아이들의 우유 섭취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 우유를 먹일 수 있나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용 치즈, 요거트 네.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죠. 유아용 치즈, 요거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후 7개월, 그러니까 중기 이유식부터 요걸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에 넣어서 먹는, 끓여서 맞아요. 먹는 우유는 네네. 돌전에도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0개월 후기 이유식부터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 생우유, 네. 뭐 멸균우유, 살균우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 이후에 섭취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섭취를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뼈,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게 칼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칼슘.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유제품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칼슘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 이 6가지 식품 중에서 이제 칼슘군이 있죠. 네. 이 칼슘군에 이 유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 자전거 있잖아요. 맞아요. 식품군 자전거. 어. 거기에 이제 우유, 치즈, 요거트 이게 네.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돌 지난 아이가 이제 성장에 필요한 하루 칼슘 권장량은 이제 500mg인데요. 500mg.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유 말고 다른 칼슘이 많은 음식 같은 네. 걸로 이 500mg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뭐 멸치 대표적이죠. 뭐 뱅어포 이런 거를 이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요새 좋은 영양제가 많던데 네, 네. 칼슘 영양제 같은 거를 먹여서 네네. 이걸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돌 아이에게 이러기는 배고프를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사실은 영양제도 음. 오히려 저는 우유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쵸. 우유나 뭐 치즈 이런 것들이 훨씬 접근성이 쉬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먹는 양에 비해서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유, 치즈, 이제 이런 요거트에는 그 칼슘 함유량이 다른 네. 것보다 좀 높은 네. 편이죠. 그리고 체내에 들어갔을 때 흡수량도 네네.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제 훨씬 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장점이죠. 네, 매일 네.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네, 좀 비싸죠, 영양제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영양 검진을 하거나 소아과 진료를 봤을 때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제품을 먹는 이유는 우리 아이 성장에 꼭 필요한 칼슘 섭취를 위해서다. 그죠?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분유에도 칼슘이 있죠. 있죠. 그런데 특히 아이가 좀 분유를 많이 좋아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이 성장 자체가 조금 작거나 더딘 경우, 이유식도 잘 안 먹는 경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 분유가 아이를 키워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체중이 잘 안 느는 친구들 특히 네, 같은 네, 경우는 분유를 끊으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우유는 왠지 살이 안 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유는 끊으라고 하니까 끊는
하는데 바로 우유로 넘어가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 중간 단계인 킨더밀시라는 제품을 좀 먹이다가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간 단계가 아닌데 중간 단계인 것처럼 네.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오해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게 왜 오해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유하고 우유하고 킨더밀시 모두 이제 함유된 열량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이 모든 제품 모두 이제 100ml 정도를 섭취했을 때 보통 60에서 70kcal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살을 찌우려면은 어쨌든 그 열량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유로 그 열량을 채울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전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분유가 약간 좀 달달하잖아요. 맞아요, 맛이. 그래서 이제 가끔 분유를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 제가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유가 열량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분유는 분유통 뒤에 보면은 막 영양 성분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지. 그래서 거의 뭐 굉장히 2, 30가지가 네. 있죠. 각종 영양제 모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에 그치, 비해서 그렇게 우유를 보면은 뒤에 성분표에 굉장히 간결해요. 간결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분유가 좀 더 영양가가 많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네,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해인 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영양 성분의 가지수가 아니에요. 이 함량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시면은 0.0000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지수에 들어가 있는 건 많지만 굉장히 소량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도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분유만 먹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0몇 몇몇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돌이 지나면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이런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분 같은 경우에는 분유에는 100ml당 한 1에서 1.5mg이 함유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소고기 100g을 먹었을 때는 5에서 6mg, 거의 한 5배 정도가 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고기에 들어있는 이제 철분은 햄철이라고 해서 체내 흡수가 훨씬 더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음식으로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돌 이후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또 돌 이후에 칼슘만큼 더 중요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잖아요. 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킨더밀시라든지 분유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우유에 조금 더 단백질 함유량이 높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우유가 예, 더 높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열량이라든지 다른 이제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우유를 잘 마신다면 네. 분유 수유를 계속 하는 거는 아이가 잘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식사량을 채울 수는 없다가 결론이고요. 만약에 아이가 식사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우유랑 같이 열량이 높은 그런 간식들, 뭐 고구마라든지 네, 감자, 네. 계란, 네,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바나나 네. 그런 걸 같이 섞어주거나 아니면 네. 같이 배식을 하는 게 조금 더 아이 열량도 높이고 그다음에 영양가도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돌이 지나면 음. 밥을 잘 먹는 아이건 밥을 좀 잘 안 먹는 아이건 둘 다 음. 우유로 교체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는 빨대컵을 먹어야 된다. 분유병을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맞아요. 질문들도 하시고 또 저는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우유를 거부해요 해서 분유를 좀 더 먹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우유를 얼마 정도, 전체 양은 얼마 정도로 먹여야 할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먹여야 될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유랑 분유랑 같이 이제 맛을 좀 이렇게 그 적응시키기 위해서 섞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따로따로 주시는 게 더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유를 탔을 때 이 조유 농도가 14%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그 분유를 네. 탔을 때 그 농도. 농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네. 삼투압에 의해서 네.
이 분유의 그런 영양 성분들이 흡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깨지면서 영양 흡수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유는 이제 빨대컵이나 컵으로 수유를 하고 분유는 원래대로 젖병에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유에 좀 더 적응을 하게 되면 젖병을 빨리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유랑 분유랑 따로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먹어서 이제 400, 500 정도는 하루에 마실 수 있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얘가 돌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유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아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먹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분유를 조금 더 먹이면서 이제 우유가 적응될 때까지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분유를 유지하면서 분유 플러스 우유가 500ml 500 네, 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우유를 100ml밖에는 못 먹는다. 그 이상 먹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400은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유로 200씩 해서 전체 총량을 500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분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유 거부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유에다가 뭐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준다든지 고구마 갈아서 줘도 이제 좀 맛있으니까 잘 먹고요. 아니면 계란찜에다가 우유를 넣거나 아니면 뭐 크림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넣거나 빵에 찍어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유 맛을 적응도 시키면서 또 아이도 거부감 없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다음은 우리 우유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유를 섭취를 해야 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칼슘 섭취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에 돌쟁이들의 그 하루 칼슘 권장량이 어느 정도라 그랬죠? 500이요. 500mg. 네. 500mg. 그래서 그 정도의 칼슘량을 섭취할 수 있게 유제품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얼마나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되세요. 이제 제품 뒤에 영양 성분표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은 우유를 190짜리를 한 팩을 먹고 그다음에 치즈 한 장을 먹고 아기 요거트를 한 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 칼슘량을 다 더해보니까 500이 넘어. 그러면 분유를 더 보충해야 될까요? 굳이 안 해도 되죠.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유를 500이나 먹이라고? 나도 하루에 우유 500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짐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치즈를 이미 먹었던 애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칼슘을 섭취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유도 어떤 걸 먹이느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옵션이 많으니까 또 사실 고민도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엄마 아빠가 지금 먹고 있는 우유 먹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다 같이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은 우유를 먹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유를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너무 섭취량이 부족해. 이러면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고칼슘 우유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섭취를 한다든지 그 우유를 먹으면 속이 가스가 많이 차고 살살 좀 하는 아이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과 같이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에게 맞는 이런 이제 락토프리 우유를 이제 돌 지난 아이들도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생후 18개월 이후부터 추천합니다. 모든 일반 흰우유 괜찮다. 굳이 비싼 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이게 일반 우유도 냉장 보관 우유가 있고 팩 멸균 우유가 있잖아요. 이제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각자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 살균우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생우유죠. 살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차기 후에 일정한 온도로 냉각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신선한 원유를 그 살균 처리한 다음에 유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실온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다 없앤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균우유, 멸균우유 모두 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칼슘 등과 같이 우리가 주로 이제 우유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 가하다 보니까 이런 유산균이라든지 이제 열에 약한 이런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같은 일부 비타민 무기질들이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살균 우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래도 유산균이라든지 네,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좀 더 네. 많이 함유된 네. 이제 신선한 국산 살균 우유를 네.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밖에서 우유를 먹어야 된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국산 멸균 네. 우유를 가지고 네. 다니면서 네, 이제 네. 먹이시는 거를 네.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멸균 우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수입산 멸균 어. 우유. 이 이제 수입산 멸균 우유 광고 어. 같은 걸 보면은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맞아. 자란 어, 넓은 어. 초원에서 어. 이렇게 자란 소.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왠지 손으로 짰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막 젖소가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이런 거를 입으로 직구해서 음.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데요. 요새 특히나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반. 음. 그 다음에 또 반대로는 어쨌든 멀리서 이제 배송을 해서 그치.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균 우유도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멸균 우유를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멸균 우유는 실온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더 길죠. 네네네. 이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멸균 우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네네네. 측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입산은 1년이에요. 정말 기네요. 네, 그러면 수입산이 더 좋아서 이게 유통기한이 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크림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섭취해도 문제가 네. 전혀 없는 건데 근데 이걸 상한 거라고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네. 3개월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입산도 그렇게 정하려고 했더니 네.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오니까 일단 국내까지 반입되는 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 달밖에 못 파는 거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3개월로 배 타고 바로 팔진 않잖아. 또 유통을 해야 네, 되고 네. 상점에도 진열을 네,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살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개월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럼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이거를 그 유통기한을 1년으로 좀 길게 책정을 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길게 해두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멸균 우유를 선택을 한다면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의 여왕. 네. 첫 번째로 후기 이유식 때부터는 그 유제품, 그러니까 치즈, 뭐 요거트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돌부터는 생우유를 마셔도 된다. 두 번째, 돌 이후부터는 우유를 잘 마신다면 분유를 중단해도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우유를 섭취하는 그 이유는 칼슘인데 이 칼슘은 하루 섭취 500ml 이상 을 권장을 한다. 그래서 그 500ml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유와 유제품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유는 뭐 어떤 뭐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보다도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국내산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네. 참 잘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돌 이후에 굉장히 말이 많은 우유 섭취에 관해서 조금 정리가 잘 돼서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